네, 그러면 이번에는 보도국 박지성 기자와 함께 광주와 전남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차례에 걸쳐서 광주 전남 주택 시장을 살펴보셨는데 실제로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네, 입주 예정자들도 만나보고 공인중개사도 만나보고 건설업계 관계자도 이제 넓게 만나봤는데요. 네. 집이 안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문의 자체가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공인중개사는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한 입주 예정자는 기존 집이 1년 넘게 안 팔려서 그나마 팔릴 것 같은 새 집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앞으로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네, 시장을 전망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올해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광주가 올해 첨단 3지구 장성 권역을 제외하고도 11,000세대가 넘는 입주 물량이 있다는 보도는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전남도 무안, 여수, 장성 등을 중심으로 12,500여 세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최대치인데요. 여기에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2,300세대가 넘게 있습니다. 거래는 없는데 공급만 크게 늘면서 연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지역 주택 시장의 활기가 조금 돌 걸로 보고 계십니까? 주택시장이 금리나 정부 규제, 외부 투자 환경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공급 측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주택은 착공 후 3년 이후로 입주로 보니까 착공 물량이 중요할 텐데요. 주택시장이 악화되면서 2024년에 광주가 5,000호, 전남이 9,000호 정도로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요. 작년과 올해는 거의 착공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기 시작해서 2028년부터는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미분양이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할 텐데요. 그래도 2년 뒤쯤부터는 공급 부족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집을 지었다가 분양이 안 되면 아예 삽을 안 뜨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짓겠다는 걸 말리거나 안 짓겠다는 걸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광주 같은 경우에 미분양 물량의 60% 이상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이거는 광주시가 하는 특례 사업인 만큼 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건설사 임원은 경기가 안 좋은 문제 물론 있지만 광주시가 민간공원 물량을 쥐고 있다가 일제히 풀어버리는 바람에 분양에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간공원 사업에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 오늘 보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통계와 실제 미분양 상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정부 통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통계는 각 지자체별로 집계하는 것을 종합하는 수준입니다. 건설사가 안 가르쳐주면 그만이라서 확인되는 준공후 미분양 중심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만 후분양이 아니면 모든 아파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있으면 미분양 규모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공사에서는 이게 업체들의 영업 비밀이라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구매자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집을 좀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모델하우스를 가보시면 제일 좋은 층 딱 한 개 남았다. 이제 다 팔리고 회사 보유분 몇 세대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데요. 미분양이 많다고 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할인을 할 수도 있겠다고 기다리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세대 남았습니다. 이런 식의 마케팅이 가능해진 겁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이 아파트에 미분양이 많다 이런 걸 알게 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약간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박 기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